동기를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광케이블 광융착 접속기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노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광융착 접속기 등 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2007년 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NH기업 인수 목적 5호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와 2017년 4월에 합병 등기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조봉일 씨와 특수관계인이 31.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66.59%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조봉일 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봉일 씨는 이노인스트루먼트 국내 지배 회사에는 직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중국 관계사 쪽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분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중에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를 취득을 하는데 신주 취득을 하고 상장을 한 며칠 뒤에 주가가 올라와서 장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많이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투자자들은 좀 찝찝한 부분이고요. 자, 연계 대상 총속회사를 보시면 이노인스트루먼트 차이나 위에 있는 이노인스트루먼트 차이나가 자산도 크고 매출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가 점점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의 각 자회사들과 그리고 판매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광섬유 융착 접속기를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착 접속기 외에 광섬유 절단기,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탈피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광섬유 융착 접속기는 광섬유 두 개를 신규 공사를 할 때나 그리고 이제 설비 보수를 할 때에 두 광섬유를 절단, 그리고 예열, 그리고 최종 정렬, 그리고 융착, 그리고 접속 완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융착 접속기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자, 회사가 말하기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 유럽 등지대에서 가군의 광가입자망 FTTH라고 하죠. 확대로 드랍 케이블 등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2억 4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FTTH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광통신 인터넷 시장의 발달을 하고 8, 90년대 동축 케이블이 현재 교체 수요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SK증권이 2019년 8월에 나온 자료인데 이것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싣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푸지쿠라와 스미토모가 현재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일본의 푸르카와와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가 5%, 5.5%,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위 정도의 현재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제 제품의 사진입니다. 융착 접속기, 그리고 OTDR이라고 광통신망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계측기, 그리고 광섬유 절단기, 그리고 광섬유 탈피기, 그리고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은 융착 접속기가 대부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액을 한번 부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실적을 보시면 광융착 접속기가 88.8%, 그리고 광섬유 측정기 앞에 OTD라고 한 것이 0.7%, 그리고 절단기가 4.4%, 그리고 액세서리 등 기타가 6.1% 정도 현재 회사 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내수를 나누는 수출이 88.1%, 그리고 내수가 11.9%로 수출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소재 국가별로 귀속되는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즉 이제 판매되는 지역별로 보시면 국내가 6.4%, 그리고 중국이 44%, 미국이 11.9%, 독일이 24.5%, 그리고 기타 부 지역이 13.3%고, 중국도 그렇고요. 대부분 국내도 그렇고 매출이 줄어들었고, 2019년에 비해서 독일 쪽이 좀 매출이 성장을 많이 했고, 나머지는 주춤하거나 줄어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제가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까지 가져왔는데요.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15억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06억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데, 회사를 분석할 때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판관비의 비중이 각 부분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노인스트루먼트는 2019년 대비 2020년이 두 개를 합치면 221억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 117억이 2019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리고 종업원 급여가 75억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원재료 매입액은 2019년에 이제 충당금을 쌓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도 있고, 그리고 종업원 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인 것이 과연 회사의 지속성이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이 73억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반을 줄였는데요. 이 부분도 과연 반 이상을 줄였는데 이 부분도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기타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원재료 매입과 종업원 급여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계속 줄여나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과 급여 부분인데요. 자, 직원 등의 현황을 보시면 2020년과 2019년을 제가 나타내놨는데 2019년에 직원의 수가 67명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이노인스트루먼트 지배회사의 경우에만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2019년에 67명이 2020년에 28명으로 직원을 확 줄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뭐 급여가 줄어든 부분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사 감사 전체를 보시면 7명 2019년 대비 2020년이 동일한데 근데 이것을 보면 조금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등기사의 1인당 평균 보수금액이 6천만 원, 작년 2020년 한 해가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중견기업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잘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임원의 급여가 낮은 회사는 사실은 좀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자, 직원의 일인 평균 급여가 남자가 5천만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뭐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19년에 4,400만 원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고 전체 총급여 총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회사가 급격하게 비용을 축소를 해서 2020년에 흑자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상장한 이후 한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그래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2020년 1분기 때 가장 줄어들어서 2020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분기별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줄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2019년 1분기 때 매출이 좀 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0년 2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 4분기가 매출액이 12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9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던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탈피하고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한번 매출액 증감률, 이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 2019년 1분기 외에는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하다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해서 20%에서 40% 정도 분기별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0년 2분기부터 이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플러스를 나타내고 160%에서 112% 정도까지 현재 어쨌든 2020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GPM 매출액 총이익률은 60% 전후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채화재고 충당금 설정으로 65억이 2019년 4분기 때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재고자산이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는데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를 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4분기 때 이것을 65억을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는데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회사는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판관 비율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2020년 3, 4분기 때 많이 줄여서 48%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 평년에 한 60% 정도 수준이었고 이게 GPM보다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이어서 OPM이 적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은 더욱더 뭐 유형자산 손상차손까지 나서 순이익이 더욱더 안 좋았던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이것도 2020년 2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뭐 ROE랑 순이익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으로 현재 한 3분기 정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ROE에 어떤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은 전체적으로 자산 대비 상당히 낮은 38% 정도면 상당히 낮은 현재 매출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이 자산으로의 매출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순이익률에 따라서 많이 ROE가 영향을 받긴 했고 이때가 상당히 순이익률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최근 4분기 합산으로는 2020년 말에는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ROE가 9.4%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최근에 증자를 하면서 부채를 갚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한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은 참 스펙과 합병을 할 때가 상당히 높아서 4,790억까지 갔다가 그저 2021년 4월 4일 종가가
시가로는 시가총액 947억으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분기별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10일에 발행했던 적이 있어서 부채가 늘어났고, 그리고 11일 취득을 하면서 다시 부채가 줄고, 이때 유상증자를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은 늘어나고, 그래서 자본이 실제로는 이제 증자나 이런 것 외에는 자본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의 수준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PBR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1.2 정도고요. 한때 1m로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PER은 최근 4분기 합산은 17.9, 그리고 PFCR도 최근 4분기 합산은 11.8 정도로, 이 정도면 회사의 성장성이 뒷받침된다면 주가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전개될지는 한번 추적 관찰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한 70일, 80일 정도 수준이 201일까지 늘어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화재고 총당금 설정을 60억을 하면서 재고자산을 팍 줄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여서 현재 130일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도 작년 2분기 때 매출 채권이 확 늘어나면서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고 149일 정도, 그러니까 두 지표를 합쳐서 280일 정도, 한 9개월 정도의 현금이 묶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조금 높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관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또 재고가 쌓인다거나 매출 채권이 또 쌓인다거나 하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현금 흐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상장 이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은 길지 않지만 어쨌든 CB를 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뭐 단기금융상품 처분 이런 것들은 현금을 마련할 때고, CB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차익감 증가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이노인스트루먼트 차이나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3호 11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의 희석이 좀 생겼던 부분이 있고, 나중에 11을 조기 취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존 주주의 지분이 좀 희석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시행을 하면서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일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현금이 다시 돌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캐펙스를 보셔야 되는데 위해 공장 증설이 있었고, 무형자산, 그러니까 위해의 토지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좀 지출이 됐었고, 이 이후로는 현재 캐펙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채권과 그리고 재고 자산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때가 많고, 뭐 긍정적인 것은 최근 2분기 합산으로는 조금씩 플러스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 발행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12 발행 나중에 발행 유상증자하고 다시 CB를 취득하고 이런 과정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업 현금 흐름이 잘 돌지 않는 회사, 그리고 최근 들어선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상으로는 어쨌든 배당금도 잘 나가지 않아서 재무현금의 지출이 없고, 한 번씩 유상증자나 CB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좋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회사의 소유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취임을 하면 보통 이제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데 이 과정들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대주 지분이 조금 지금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월 2일 종가 기준으로 947억입니다. 자, 이 정도 시가총액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금 흐름이나 영업이익 수준, 영업 현금 흐름 수준,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장이 계속된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현재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과연 회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5G 수혜주라고 했는데 5G 수혜주는 아까 보셨겠지만 2019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5G 사이클을 타는 회사들의 5G 장비 회사 이런 회사들은 2019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5G 장비주와는 실적이 다르게 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광 케이블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5G의 유선 쪽에 그런 설비들이 깔리고 난 뒤에 보수나 이런 것들이 또 될 때에 이 회사의 실적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5G의 직접적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턴어라운드 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노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